우리 숙제 낸 거 저렇게 5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84페이지 7번부터. 자, 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거든? 7번에 정수 전체 집합을 Z라고 해놨어. 그 다음에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을 R 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수학에서 저런 식으로 많이 나도 정수, 유리수, 실수를.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이게 말 그대로 정수, 유리수, 실수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1번에 -5는 Z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5는 정수다라는 말인데 어때요? 맞지? -5는 정수 맞아. 그 다음에 2번에 루트 10은 유리수, Q의 원소가 아니다 해놨거든? 자, 루트 10은 무리수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12번도. 3번에 루트 2 -1분의 1이야. 자, 이 숫자는 무리수인 거는 알겠나? 네. 맞아요? 자, 무리수는 실수의 원소다. 어때? 맞아요. 맞죠? 무리수랑 유리수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거든? 맞아요. 그다음에 4번에 루트 16분의 1은 Q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Q가 지금 유리수라고 해놨어. 루트 16분의 1 우리 저거 간단히 되죠? 네. 얼마 돼요? 4분의 1. 자, 4분의 1은 유리수 맞지? 네. 유리수를 우리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분모 분자가 이렇게 정수로 돼 있으면 다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의 원소 맞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4번. 5번에 I-3. 이거는 허수라는 거 알고 있지? I-3 허수니까 실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7번이고 85페이지에 12번 볼게요. 자, 거기 뭐 표가 있네? 12번에 자, 두 집합 A, B에 대한 집합 X는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원소가 1하고 2, B는 원소가 1하고 3이래. 자, 그랬을 때 지금 X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해놨어. 자, X가 원소인데 이 X는 어떻게 했냐면은 A랑 B를 더한 걸로 정의가 돼 있고요. 자, A는 여기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되는데 일단 얘들아, 이 X라는 집합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조건제시법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A 원소에서 하나 뽑고 B 원소에서 하나 뽑아서 더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일단 원소 나열을 한번 나타내 볼게. 자, 1 더하기 1 하면은 2가 이거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3 하면은 4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1 하면은 3도 되고 2 더하기 3 하면은 5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거기 되게 친절하게 표를 통해서 이걸 구하라고 돼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의 원소끼리 뽑아서 더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네.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13번 볼게. 같은 페이지에 13번.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번엔 곱하는 거지. 맞아요. 똑같아. 곱하는 건데 대신에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2번 쓰면 안 돼.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건 그냥 한 번만 써주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13번은. 네, 86페이지에 15번, 18번 볼게. 86페이지에 15번. 무한집합인 것의 개수를 구하셔. 자, 무한집합이라고 돼 있어. 이게 얘들아,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뭐가 무수히 많은 거? 원소.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게 무한집합이라서 거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무한집합인 걸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자, A 볼게. A. 3과 5의 양의 공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수히 많게 나오나? 맞는데?
3과 5의 공배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A 같은 경우에 3과 5의 공배수니까 15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의 배수는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뭐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무한집합 맞아요. A는 무한집합. 그 다음에 B를 볼 건데 B는 10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야. 아, 이거는 유한계죠. 그래서 B는 유한집합. 그 다음에 C는 0보다 큰 유리수. 어때? 무진장 많겠죠? 0보다 큰 유리수, 무한집합. D는, D가 뭐 좀 복잡하게 돼 있어. 봐봐. X. 그래서 X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X는 n 플러스 1분의 n. 즉, n을 n 플러스 1로 나눈 값을 X라고 해놨고, n은 자연수예요. 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자, n이 1이 되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 되면은 2분의 1 아닌가? 그쵸? n이 2가 되면 어떻게 돼? 2 플러스니까 3분의 2죠. 그럼 n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값도 계속 바뀐 게 나오겠지? 얘도 무한집합입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의 개수는 b만 제외하고 다니까 3개가 답이죠. 자, 18번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거거든. 자, A는 20 이하의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래. 우리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이게 4의 배수 아니냐? 그쵸? 그래서 20 이하의 4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4, 8, 12, 16, 20 이하니까 20까지 딱 되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B, N은 3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N 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그러면 B의 집합 자체는 자, N에 1이 들어가면 2 플러스 1에서 3, N에 2가 들어가면 4 플러스 1에서 5, N에 3이 들어가면 6 플러스 1에서 7 해서 B의 원소는 총 3개가 나오죠. 아까 A의 원소 5개였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라는 건 알지? NA라고 쓰면 그 다음에 B의 원소 개수는 3개 합쳐서 8개가 답이죠. 자, 90페이지에 부분집합의 개수 얘기할 차례인데 요건 이제 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5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 A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원소 개수 기준으로 구별을 해보면 공집합은 무조건 어떤 집합이든지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원소 개수 하나짜리는 1, 2 해서 5까지 5개가 있겠지? 자, 이제 원소 개수 2개짜리부터 너무 이제 많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이 원소 개수에 따른 부분집합의 개수는 딱 정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공식부터 소개해보면 이거야.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n제곱입니다. 자, 저기서 n이 뭘까? n.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자, n이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자, 따라서 지금 내가 막 다 적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포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 지금 저 A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래서 2의 5제곱 계산을 하면은 총 몇 개? 32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이거 원리를 설명을 할까요? 일단은 외워둘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게 경우의 수 개념이 좀 들어가거든?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의 부분집합은 있잖아. 이 5개 원소 중 어떤 원소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 1, 2, 4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A의 부분집합 되잖아. 그치? 맞나? 틀리나? 맞아요? 그럼 1, 2, 4라는 것은 1, 2, 3, 4, 5 중에서
얘랑 얘는 택하고 얘하고 얘는 택하지 않은 거지. 그치? 그럼 각 원소마다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의 두 가지 방법들이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이거를 곱의 법칙에 의해서 싸그리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2가 5번 곱해지는 게 곧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돼 있거든. 이게 원리인데 뭐 이해가 안 돼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배우고 나면 대부분 저건 그냥 외우고 있거든. 2의 n승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기억날까? 네. 뭐였죠? 진부분집합이? 이름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뜻이 기억이 안 난다. 자,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요 A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만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일단 공식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사실은 9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봐봐. 46번 같은 거 봐봐. 2, 4, 6 해서 땡땡땡 해서 14까지 해놨잖아. 그럼 이거 원소 개수 몇 개란 얘기지? 7개. 7개. 그러면은 부분집합은 2의 7제곱이에요. 7제곱 얼마지? 2의 7승? 2의 거듭제곱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얼마죠? 128이야. 128. 2의 7제곱 128. 그래서 총 128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원소 개수만 알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금방 세요. 자, 근데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91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91페이지를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자, 91페이지에 특정 원소를 갖거나 혹은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여기다 써볼게. 자, A가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어,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1하고 2를 봐봐.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채은이 했었나?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봐봐. 1하고 2를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거 가지고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세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런지 좀 이해될까? 1과 2를 포함하라고 했는데 1과 2를 오히려 제외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 그랬거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3, 4, 5 가지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공집합 있을 수 있고 3하고 4하고 5 있을 수 있죠? 자, 두 개짜리는 3, 4, 3, 5, 그 다음에 4, 5 이렇게 3개 나오고요. 3개짜리는 3, 4, 5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8개거든? 맞지? 이렇게 해서 8개인데 지금 내가 써놓은 거에는 1과 2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과 2를 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집합에다 1과 2를 넣었어? 그럼 이런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뭐 여기다가 1과 2를 넣었어? 그러면 1, 2, 3,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1과 2를 빼버리고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이게 바로 오히려 1과 2가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얘네 둘을 제외한 나머지 거 가지고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이게 맞고요. 1과 2를
반드시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도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냐? 이 까만색으로 쓴 게 바로 1과 1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1과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도 2의 3승. 1과 1을 반드시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그래도 2의 3승이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을 얘들아 복합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3은 반드시 제외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3은 반드시 빼야 돼. 4, 5만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2에 제곱해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이 나와요. 이거 이해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고 나올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시험 문제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자, 59번 하고요. 59번 하고, 자, 조금 이제 표현이 응용이 되어 있는데, 59번, 64번, 이렇게 해봅시다. 59번, 64번. 64번은 내용은 지금 내가 말한 거랑 같아. 근데 거기 표현이 조금 낯선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의 뜻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98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거든. 합집합, 교집합이죠. 자, 먼저 합집합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쓰면 이제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 자체도 새로운 집합이야. 합집합. 근데 요거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A에 있는 원소 또는 B에 있는 원소를 전부 모아놓은 집합이 A 합집합 B야. 너의 벤 다이어그램 이제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데, 이렇게 있을 때, 자, A에 있는 원소 또는 B에 있는 원소니까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A 합집합 B야. 그 다음에 교집합 얘기를 할 건데, 이 둘은 같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아까 내가 합집합은 A에 있는 것 또는 B에 있는 걸 전부 모아놓은 게 합집합이라고 했거든? 근데 교집합은 A에도 있어야 되고요. B에도 있어야 되는 원소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부분이 딱 된다는 거 이해될까? 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가 1, 2, 3이야. 자, B가 2, 3, 5, 7이에요. 자, 그러면 합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2, 3. 합집합.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걸 다 쓰면 돼요. 그래서 1, 2, 3, 5, 7. 요게 합집합이죠. 네. 그 다음에 교집합을 써라. 그러면 뭐를 써야 되겠어? 2, 3. 요거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를 써야 되니까 2, 3을 쓰는 게 맞아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은 이제 요런 거를 나타내고, 뭐, 처음엔 이게 별로 안 어려운데, 이제 막 복잡하게 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은, 이거 너희들 되게 헷갈려 하는 용어인데, 잘 알아둬야 돼.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서로소.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 근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용어는 집합에서는 별로 안 어려운 게 이 뜻이야. A랑 B를 교집합을 했더니 얘가 공집합이 됐어. 그럼 집합 A랑 집합 B를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집합은 뭐냐? 관계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지. 교집합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랑 B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리면 돼. 이게 A와 B가 서로소다라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거를 조금 풀어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은. 근데 이제 98페이지는 솔직히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좀 연습을 해봅시다. 99페이지. 98페이지 8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번?
자,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자, B가 완전히 A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A 합집합 B는 그냥 A랑 똑같은 건데 8번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 8번에 A가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원소가 3, 1, 9, 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 합집합 B는 A랑 그냥 똑같은 거야. B가 A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3, 7, 9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보다시피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랑 겹치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1하고 9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의 원소는 이 4개가 다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교집합은 1, 9, 합집합은 저기 있는 거 그냥 다 쓰면 돼요. 요건 뭐 이렇고 99페이지는 문제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로 소라는 거는 뭔지 이해됐죠? 네. 교집합에 아예 없는 두 집합 관계를 서로 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9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요? 지금 거기 보면은 다 풀기가 좀 많은가? 18번, 19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18번, 19번. 99페이지에 18번, 19번. 자, 우리 100페이지 한번 봐볼래?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역시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한번 봐봐. 페이지 100페이지에 집합의 연산법칙. 일단 너희들 이런 말 나오면 좀 싫지 않냐? 연산법칙 이런 거. 처음에 이제 교환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은 그거를 교환해도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이거 다를 리가 없죠. 그치? A랑 B를 합집합을 하나, 거꾸로 B랑 A를 합집합을 하나. 저 집합의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결과는 동일할 거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이제 결합법칙인데, 자, 이거는 보통 집합이 3개 나오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괄호를 이렇게 치면 A 합집합 B를 먼저 구하고 그 A 합집합 B랑 C를 또 합집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나 반대로 B랑 C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요. 나중에 A를 합집합을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자, 이거는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A 교집합 B를 먼저 하나, B 교집합 C를 먼저 하나, 역시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은 솔직히 잘 몰라도 그냥 알아서 잘 쓰거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분배법칙,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분배법칙.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배워야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분배법칙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합집합, 교집합이 같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때 우리가 그 전개하듯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분배법칙이야, 이게.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성립을 하는데, 보세요.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가운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네. 자, A 합집합 B를 여기다 썼어. 그다음에 A 합집합 C를 여기다 썼고 교집합이 여기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그 거꾸로지, 그치? 그래서 A 교집합 B 먼저 하고, 그다음에 A 교집합 C 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합집합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요 두 개를 갖다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저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데,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도 지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옆에 문제도 우리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좀 몇 개를 해봅시다. 23번, 24번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 23, 24번.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는, 27번 하고요. 그 다음에 29, 30, 31, 32번 중에서는 30번하고 32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 좀 신경을 써야 돼. 자, 27번 예시로 한번 보면은, 근데 A가 24, 57, 그 다음에 B는 1267, 그 다음에 C는 0147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최종 결과를 원소 나열로 집합 자체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거든. 자, 27번에 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요거 해보라 그랬거든. 자, 그럼 B 합집합 C를 한번 써봐야죠. B 합집합 C는 얘랑 둘을 합집합하는 거니까 0, 1, 2, 4, 6, 7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얘랑 A를 교집합해서 쓰라는 얘기야. 그럼 2, 4, 5, 7하고 여기에 공통으로 있는 게 2, 4, 7 아닌가? 겹치는 거. 그래서 요거의 답은 2, 4,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거 보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거 해보라 그랬거든? 자, 이거 아까 내가 설명한 이거 분배법칙이라는 거 보이나? 얘를 분배법칙 쓰면 이 식이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직접 집합을 조사를 해봐서 얘네 둘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을 해보라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A 교집합 B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A 교집합 B. A랑 B 교집합 하면은 2 들어오고 7 들어오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도 해볼 거야. A 교집합 C는 봅시다. 뭐 있지? 4, 7이죠. 4하고 7밖에 안 겹치잖아. 아, 저거. A 교집합 C. 자,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합집합을 할 거야. 자, 2, 7, 4, 7. 2, 4, 7이죠. 그래서 아까랑 결과가 보니까 어때? 똑같아. 이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를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문제거든? 이해될까? 네. 이제 해보세요. 101페이지. 여집합하고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거야. 자, 그 전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전체 집합?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U로 표현해요. 대문자 U로 보통. 그래서 어떤 문제상에서 집합에 대한 문제가 막 나왔을 때 그 문제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집합이 포함되는 집합을 갖다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여집합. 이게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여기다가 위에다 C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A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아놓은 게 A 여집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U가 1, 2 해서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이 중에서 1, 2, 3만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A 여집합은 뭐라는 얘기겠어? 그쵸. 4, 5, 6 해서 10까지가 바로 A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 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A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전체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차집합 A에서 B를 뺀 건데 실제로 A-B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A에서 B를 뺀 건데 집합에서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쉽거든. 자, 의미는 이런 거야.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를 빼낸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A-B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역시 원소 나열법으로도 한번 해볼게. 1, 2, 3, 4, 5. 자, B. 5, 6, 7, 8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B는 뭐가 될까요? 2, 3, 4. 1, 2, 3, 4. 자, A랑 B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5밖에 없지. 얘를 제외하면은 그게 A-B라는 집합이 된다. 뭐, 이런 좀 패턴이 좀 쉬운 거는 쉽거든? 근데 원소가 좀 헷갈리게 나오면 분명히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도 좀 해볼 건데, 조건제시법으로 좀 돼 있는 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번하고 42번, 이렇게 해봅시다. 37번, 42번.